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정보윤리 두 번째 시간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ASMR 들을만 하신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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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정보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그 정보 윤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또 이러한 정보들이 어길 시에는 어떠한 가해자들에게 법률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PC나 모바일 기기, 이러한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는 이제 루팅을 안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CCL까지 뭐 이러한 저작권 컨텐츠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도 좀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또는 빠르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정보 보안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인정보 시간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로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 보안을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해서 내 기기가 어느 정도가 돼 있고 어느 정도가 안 돼 있는지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배워봤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실까요? 네, 교과서는 34페이지고요. 정보 보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보안은 정보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단 유출, 파괴, 변조 등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제 많은 스파이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키는 생명에서 예를 들자면은 생명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 몸 안에 면역력을 키우고 또 그 면역력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막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게 또 다가올 수 있는데요. 좀 모호하달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의 가용성입니다. 정보의 가용성은 이제 내가 지정한 사용자 또는 내가 허락한 사용자가 이제 정보를 접근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니면은 트위터도 괜찮고 인스타도 괜찮고 그런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누군가를 볼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게 할 수 있는 타겟을 이제 잡는 거죠. 아니면은 기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 사람들만 우리 회사의 기밀을 이제 알고 싶은데, 이제 그것들이 일반 사람들께까지 유출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우리 회사가 숨겨두고 있던 그러한 무기들이 유출이 돼서 이제 다른 회사가 그것들을 보고 이제 뭐 그 회사를 타겟으로 해서 또 이제 뭐 비난을 하거나 뭐 이러한 뉴스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내용들을 이제 다른 회사가 알면은 또 그 회사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밑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업에 엄청난 손해가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가용성은 내가 지정한 사용자들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정보의 기밀성입니다. 정보의 기밀성. 뭔가 기밀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크릿 같죠?
이러한 것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해당 정보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 않게끔 그렇게 비밀을 보장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접근 통제 및 암호화라고 이제 단어를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정보의 무결성입니다. 이 정보의 무결성은 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의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 말이 좀 장황한데 쉽게 말하면은 수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공유를 했어요. 이제 A라는 사람한테 공유를 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 정보를 변경을 막 해요. 변경을 하면은 내가 A한테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중간에서 수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보의 무결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보 보안의 목표는 알겠어요. 정보 보안이 이제 내가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정보 보안의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는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위조입니다. 이 위조는 거짓 정보를 정상적인 정보인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청원이나 청와대 청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위조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더러 그거에 금전적 이익 그리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위조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득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정보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껍질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면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짜 금이 있고 그거를 덧칠한 이제 벽돌을 금으로 칠해서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위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조가 있습니다. 이 변조는 정보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정보의 변조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뉴스나 아니면은 기사 이러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하시다가 보면은, 선거를 이제 보시다가 보면은 이제 지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지표들도 이제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방송사마다 아니면은 이제 어느 신문사마다 그런 장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리서치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숫자로 가지고 표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0%가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40%예요. 마우스라서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어쨌든 40%예요. 40%인데 39%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뭐 근데 이게 1% 차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갭 차이가 이제 다른 지표보다 갭 차이가 훨씬 크면은 이 1% 차이가 사실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차이인데,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이만큼의 차이인데, 얘는 이만큼의 차이라고 속일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숫자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이제 하얘져. 왜 하얘지냐면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매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숫자를 자기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숫자가 나오면은 머리가 좀 띵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이제 피곤하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변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짜뉴스가 이제 아까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인용을 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기자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죽고 싶대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반기고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이제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오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처럼 변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비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처럼 위조처럼 껍데기만 인간일 뿐인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사는 세계에서 그러한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결국 기계한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가오는 미래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의견들 잘 읽어보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잘해야 되는지 그런 리서치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 이제 다음 위험 요소가 접근과 유출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보안을 신경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보안을 신경 쓰는 이유인데 이제 특별히 한 사례라고 하기엔 좀 대표적인데 맨날 아이폰이나 뭐 이러한 모델을 하는 업체에서는 맨날 이걸 유출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유출시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를 매 신제품을 공개를 할 때마다 계속 유출을 하는데 이게 뭐 안에서 산업 스파이가 있는데 그대로 이제 그냥 하는 건 그냥 냅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모델링이 이제 이제 유출이 되기도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에는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을 통해서 통계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이 회사가 운영되고 또 신뢰를 얻을 것인지 그러한 것에 되게 자본주의 세계에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신뢰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미지 타격도 그렇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접근과 유출은 특히나 기업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보안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훼손과 파괴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그 컴퓨터나 메모리 이러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정보를 파괴하거나 변경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건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까지 이제 부수는 것도 또한 훼손과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요즘 시험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은 OMR 마킹을 하나요? 저희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OMR 마킹을 할 때 그걸 문제지를 다 수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시험지에다가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지 위에다가 어떠한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기계가 인식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빵점이 나왔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파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보가 열리지 않게 된 거죠. 나는 분명히 답을 적었는데 그 답을 적은 게 인식이 안 돼서 나는 빵점을 맞았다.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훼손과 파괴는 여러분들을 개인이 실망시킬 뭐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방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 예방하는 거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죠? 여기인가요? 여기 이제 해킹을 이제 오늘 주요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해킹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해킹이 어떤 이제 MIT라는 이제 미국의 작은 공대가 있어요. 그런 공대에서 이제 작업 과정을 하는 그 자체에서 이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우리가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졌는데 그 공기계를 루팅을 시켜가지고 개발자로 내가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한번 바꿔도 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 운영체제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뭔가 알아가는 그런 이제 순수한 즐거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의도로 그것들을 가게 되면은 그거를 해킹이라고 이제 용어를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의도의 해킹을 이제 크래킹이라고도 외국에서는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에는 이제 웹과 이제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웹 해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해킹은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인데 이 취약점이 기술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위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인터넷 뱅킹 등 비슷한 디자인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위장을 하여 빼내는 인터넷 행위를 피싱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은 웹 해킹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동물의 숲 에디션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동물의 이제 일본에서 이제 파는 제품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그 중간 유통이 있어요. 그런 중간 유통이 이제 대원이랑 또 나머지 50%가 있는데 나머지 50%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런 대원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거의 주로 그런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물의 숲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또 이제 이번에 그 질병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대원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가 딱 하나 등장하면서 우리 대원이다. 우리 대원인데 우리한테 돈을 보내줘. 우리 이제 닌텐도 스위치 많으니까 그 돈을 보내주면은 내가 보내줄게. 우리 이렇게 사이트도 있다. 해서 그 돈을 빼돌린 거죠. 정보도 챙기는 건 덤이고.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웹 해킹 또는 인터넷 피싱
해킹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인터넷 피싱은 여기 웹 해킹의 사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해킹인데, 시스템 해킹은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입장할 수 있는 입장문이라죠. 입장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입장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관문을 생각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집을 나간 사이에 외방인이 열쇠를 찾아가지고 이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양,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를 뜻하는데, 이제 운영체제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 우리 집을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을 해요. 가구 배치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에 있는 통장 있죠. 그러한 통장에 있는 돈을 그 다른 사람이 씀으로써 그 사람은 공짜로 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네요. 네, 세 번째로 네트워크 해킹입니다. 네트워크 해킹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행위인데, 아까는 약간 좀 하드웨어적인 이야기였다면, 아까도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긴 했지만 그거는 한 개인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거의 집단으로, 특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그런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개인의 도청이나 가로채기, 수정 등 행위로 은행이나 쇼핑몰, 메신저 등을 개인 정보를 유출되는 것. 은행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농협에 이제 한 1,000만 명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뉴스를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은행이 그렇게 보안이 잘 돼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로 보면은 당연히 엠번방이겠죠. 그런 박사들이 이제 정보들을 이제 공익요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회원분들이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해서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개인을 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 이제 해킹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정보를 또 공격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웜 이러한 악성 코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독한 사람보다 쟤 악질이다. 아니면은 좀 나쁜 사람들을 보면 쟤 악질. 진짜 악 오브 더 악.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거는 특히나 나쁜 의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간단해요. 우리 컴퓨터에 이제 침투를 하면은 파일이나 형태를 바꾸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을 확장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일이 다른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파일의 내용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파일을 통해서 기기 간의 전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휴대폰도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내 폴더 옆에 있는 폴더 또는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도 전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웜이 있습니다. 웜은 스스로 증식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가 악성 코드를 볼 때는 약간, 여러분들 혹시 벌레 좋아하시나요?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예시를 들 때는 벌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벌레들을 예시를 들면은, 이 벌레들이 아까는 이제 내 기기에서 사는 거였잖아요. 근데 웜 같은 경우는 기기에서 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증식을 해요. 이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메일을 보내거나 메신저를 보낼 때 남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첨부 파일이 보낸 메일들을 내가 보내지 않고도 이 웜들이 스스로 보내요. 스스로 자동화해서 이렇게 싹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면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메일이 뭐지? 얘한테 연락이 왔네? 그러면 나도 무심코 열어보겠죠. 그런 메일을 열어보다가 이제 웜들이 이제 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좀 징그러운 상상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웜은 건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어떤 이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가장해서 사용자가 작동하면 감염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이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찾고 있었던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서만 구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트로이 목마가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를 아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트로이 목마가 이제 들어와요. 성 안까지. 여기 트로이 목마 안에는 이제 병사들이 있어요. 승전포를 울리고 이제 병사들이 자겠죠. 잘 때 이 병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전략을 칩니다. 이 다른 나라 병사들을 치는데 이러한 것에서 이제 트로이 목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가 사용했던 그런 파일들을 치려고 하는 거에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 정보 등을 유출해서 이제 파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켜 가지고 결국 새로운 컴퓨터를 산다는 것.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참 마음이 아프겠네요. 네, 그다음 네 번째로 스파이웨어입니다. 스파이웨어는 이제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제 하는 애드웨어가 주로 이제 사용자한테 광고를 노출하는 구글 광고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마치 다른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중요한 정보를 훔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광고라서 그냥 광고는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틀어놓고 있는데 그러한 광고들이 나 몰래 컴퓨터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을 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증오의 대상 액티브엑스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내려받는 실행 파일들과 함께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들을 한번 보실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체크가 돼 있는데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 체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체크들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설치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스파이웨어나 아니면은 트로이 목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몸값과 제품의 합성어라는 뜻인데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던 어떤 중요한 문서를 다른 사람이 이제 암호화를 걸어둬요. 그러면은 그 암호화를 풀어야지 그 파일이 실행된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암호는 나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암호를 알기 위해선 네가 돈을 보내줘야 돼.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항상 한참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비트코인을 보내라.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당한 적은 없지만 제 친구들한테서 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 보안 프로그램에 조금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정보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하는 학생들은 또는 사용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암호화를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나왔네요. 개인정보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이름, 생년, 월일,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결합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 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키는 몇인지, 몸무게는 몇인지, 뭐 이러한 정보들, 남자친구는 있는지 없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일단 예방이 최선이에요. 예방이 최선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은 여러분들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을 하는데, 이 방화벽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이 이제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벽은 보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외세? 외세는 아니고, 이제 외세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외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제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의 불법적으로 침입을 막는 이러한 보안의 성격을 띠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시크릿 그런 보안 검색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서 나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승인한 사람이다라고 승인이 되면은 이제 들어와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것처럼 내부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암호화가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들, 웹사이트로 가면은 비밀번호 아니면 생체 정보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돼 있을 때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에서 또 한번 꼬아요. 꼬아서 암호문으로 바뀌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암호화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 암호화라고 하는데, 그럼 이 반대는 뭘까요? 이 반대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이걸 복화라고 돼 있거든요. 복구를 한다. 그래서 복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서명이 있는데, 이러한 전자서명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같이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위해 증명을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데, 웹상에서 이제 증명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다면은 이제 웹에서는 이제 공인인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PC에서는 공인인증이나, 요즘은 또 휴대폰 인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스마트폰을 인증을 하는 식으로 이제 통신사마다 인증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지문 인식이나 이제 페이스 아이디 저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홍채 인식, 이러한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 정보 보안의 필요성. 왜 정보를 보안해야 되죠? 왜 정보를 보안해야 되는지, 그러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은 느꼈을 것 같고, 또 정보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 보안의 실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려면 방화벽을 일단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PC를 보고 계시다면 PC 그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 기준으로 그러한 검색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방화벽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런 방화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방화벽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이제 일찍 끝났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편히 쉬시고, 저도 이제 편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건 내 개인정보니까 알려주면 안 되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은 한마디로 전 세계가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너무 오픈된 장이에요. 너무 오픈된 장이고 내가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런 것들을 물고 뜯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편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현실 사회에서랑 똑같지. 게다가 최근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떠한 연구 결과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머신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인간 앞에서는 솔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질을 하면은 그 갑질을 상사를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데 바로 앞에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서 직장 상사 복수하는 법 약간 이렇게 검색창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창고, 그러한 입구라고 어, 연구 결과의 결론이 그거였는데 이렇듯이 정보라는 게 우리에게 편의를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 또는 어떠한 것을 이제 소비를 할 때 이런 파급력이 내 손가락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보안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은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의도를 다뤄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법률적인 지식도 알고는 있는 게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정보 문화, 정보 윤리,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